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군요. 네, 그렇군요. 원숭이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문제는 이 시작한 얘기 끝을 잘 맺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고요. 그것도 병 아닌가요? 마무리가 안 되는. 마무리가 안 되는. 무슨 기운이 그렇지 않을까요? 맺어짐이 안 되는 기운. 이거는 조 PD님 때문이죠. 그런가요? 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고 봤더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태초의식.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 중에 나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좋게 보면 좋고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단어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수지타산을 맞출 줄 모르는 그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거라는 걸 모르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이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맨날 당하고 사기당하고 네. 벌금 내고 이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네네. 너 왜 세금 안 냈어? 부과금 빵. 너 왜 세금 속였어? 부과금 빵. 그랬더니 난 몰랐는데요. 교통승객이 잡았어요. 네. 너 왜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랬더니 난 몰랐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요즘 같은 시대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나이브한 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는 경우? 네. 우리가 이제 나이브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고 네. 천진난만하게 행동하고 천진난만하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 네. 있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천진난만함. 네. 소양상화직입니다. 그런가요? 소양상화. 요서에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태초의식이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알쏭달쏭하다. 이거를 구분하기 전에 네. 태초의식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시간이라는 거를 읽어내는 그런 스킬을 마스터하기 전에 정말 하나하나 두 개밖에 모를 때 그 네. 천진난만함, 그죠? 엉뚱함, 네. 나이브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보면서 마음 따뜻해지고 사랑스럽고 이렇습니까? 뭐요? 미남 미녀가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양상화지기도 굉장히 예뻐요. 상화도 불이니까 똑같이 예뻐요. 예쁜데 웃는 게 좀 달라요. 네? 웃는 게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소음 군화의 경우에는 네. 딱 웃는데 너무 매력적이야. 웃는 게 섹시해. 네. 네. 우리가 보통 TV나 영화에서 보는 네. 그 배우들, 미남 미녀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이제 소음 군화의 웃음, 네. 그런 매력이 있는데, 네. 소양상화지기는 순진무구, 천진난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약간 푼숙기가 있다. 내지는, 이거를 백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미소? 웃음? 동막골의 여주인공처럼? 마야.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죠? 그 여자들 화려하면서도 예쁘게 매력적이게 웃는데 네.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괜히 웃기는 그런 얼굴이 있거든요.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폼 잡고 모델처럼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 네. 근데 마릴린 먼로를 보면서 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힐튼가의 여자. 페리스 힐튼. 걔를 지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 같은 그런 웃음. 네. 이런 웃음도 약간의 푼숙기가 있는 그런 웃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12지지에서 네. 원숭이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원숭이는 12지지에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웃는 동물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웃긴다는 거지. 보면서 웃겨요. 원숭이를 보면은 얘가 웃기도 하고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웃겨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천진난만한
그런 웃음을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원숭이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유머 감각이 없어. 아하, 아프구나. 아프구나. 이 사람은 병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소양 상화지기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들을 못 웃겨. 웃기질 않아. 네. 유머 감각이 없어. 너무 진지해.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근데 이게 뼈를 때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양 상화지기는 그냥 단순하게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이 잘 작용을 하면 아주 이렇게 사람들 뼈를 때리는 풍자, 웃음 속에 뼈가 있는 그런 그 독설, 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걸음기로 꽉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을 네.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소양 상화지기. 그러니까. 무섭죠?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장미가 아름답잖아요. 장미가 네.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과 동시에 가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소양 상화지기는 가시가 있는 거다. 웃기는데 가시가 있어. 뼈를 때리는 그런 날카로운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소양 상화지기가 충만하군요, 제가. 그렇군요. 뭘 기억을 못해. 자꾸 새? 뭐 이렇게. 아하. 그렇군요. 혹시라도 여기 그 팔꿈치 끝부분. 네. 뾰족한 부분.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피부병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삼초경하고 관련이 있네. 불하고 관련이 있네. 이런 얘기죠. 위에 많이 생겨요. 가슴에 많이 생깁니다. 여기 가슴 가운데. 가슴 가운데. 예, 여기 네. 여기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무릎 이 슬개골이 있는데 무릎 앞쪽.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죠? 심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네네. 화라고 그랬죠. 네. 여기도 뭐죠? 소양상화 수소양 삼초경이 불경락이 지나가는 네. 곳이죠. 이 엘보 끝에 여기 생기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 이 켈로이드는 대체로 이 불과 관련된 인체 부위에 많이 생긴다. 네. 또는 이제 건선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팔꿈치에 이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옆머리가 아프다. 옆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를 소양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통이 오는데 이 눈의 이 바깥쪽 눈초리 이 바깥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통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소양 두통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좀 위험한 증상입니다. 위험해요? 네. 네. 두통이 오는데 이 귀 뒷부분에 여기 보면 두개골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개골이 귀 뒤에 바로 만져지는데 네. 거기가 아파. 뻐근하거나 좀 약간 열이 나는 것 같거나 좀 이렇게 압력이 오르는 것 같거나 만져도 아파. 그러면은 이건 조금 위험한 증상이다. 뭐요? 그때 갯돈 떼먹고 도망간 그 에미나이. 옆편네. 네. 그때 나한테 모진 소리를 해댔던 남편놈. 그거를 잊었어야 되는데 세월이 갔으면. 네. 잊었어야 되는데 그걸 잊지를 못했네.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 수소양 삼초경의 이 망각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못했네. 그것이 열로 쌓여서 위를 공격하는 뭐요? 거죠. 네네. 린들레 홀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생긴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방사형으로 쫙 뻗어나가고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후 불면은 또 공중으로 확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이 수소양 삼초경의 모습이다. 마치 우주에서 혹성이 폭발을 하면 네. 우리가 스타워즈나 이런 거 보면 행성이 하나 폭발하면 네. 이렇게 사방, 팔방, 위아래로 쫙 이렇게 그렇죠. 쫙 퍼져나가잖아요. 네. 분산하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소양상화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걸음은 안으로 쭈그러드는 거고, 네. 그죠? 안으로 슈링크하는 거고, 네. 마치 이렇게 소용돌이 돌면서 물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처럼 네. 쭉 빨려 들어가는 거고, 네. 소양상화는 반대로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이다. 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네.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네. 우리가 그를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 사람 중 김용옥 교수가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 김용옥 교수. 예. 네. 그 조그만 머리로. 네. 그 원숭이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군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학계가 인정을 안 한다고 내가 한국의 학계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죠. 자신감 있잖아요. 네, 그만큼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자 맹자보다 내가 더 많은 책을 봤는데 이런 얘기죠. 공자가 네. 못 본 책을 나는 봤어. 그렇죠. 네. 공자가 공부하지 못한 걸 나는 봤어. 맹자가 못한 걸 나는 봤어. 그러니까 내가 공자 맹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하신 양반이. 그렇죠. 네네. 그런데 네. 그 걸음기 등등한 그 양반이 웃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봐. 그러니까. 아우 진짜 막 듣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 막. 어우.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기도 하고, 그리고 막 쌍욕을 해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나이브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차 욕망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으신 분이다. 3차 욕망의 대단히 대표적인 걸음기와 소양 상화지기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말씀, 표현하시는 말씀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핵심적인 프레임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문장, 그런 단어들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웃기게 생기고 원숭이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면이 있고 그런 양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풍자거든요. 이 자자가 찌를 자자입니다. 풍자가 바람을 찔러. 그렇죠. 네. 이거를 자자가 칼로 찌르듯이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그 표현 하나, 그 문장 하나가 사람들의 이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진정한 지식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요? 정치인들은 네.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유머 감각. 네. 괜히 얘기하다가 열만 받아가지고 목소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웃김으로 인해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 안에서 이 뼈를 때리는 이 송곳 같은 어떤 한방 네. 이것을 가지고 풍자를 하는 사람들은 진정 강자다. 김재동이 같은 애들이 완전히 대박이죠. 김재동도 원숭이같이 생겼네요. 그렇네요. 뭐요? 기운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발산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연기가 있습니다. 연기는 계속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소멸이 됩니다. 그죠? 네.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네. 전투에 나갔다가 네. 다시 부족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남자들이 삥 둘러 모여 앉아서 담배를 나눠 폈다고 그러죠. 왜 그랬나요? 그 전쟁에서 자기가 사륙했던 거, 내 동료가 죽어갔던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모여 앉아서 담배를 돌려가면서 나눠 피면서
망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라는 것의 사실 기원은 잊게 하는 것이다. 그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고 피던 게 담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것도 보면 내가 사람 먹은 거 잊어먹을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담배가 이제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유익한 것이 있네. 우리 현대인들이 뭐든지 기억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인풋을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데 네. 그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오는 병이 뭡니까? 정신질환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 좀 전에 얘기했나요? 지난편에 얘기했나요? 네. 불안장애, 더 나가면 패닉어택 이런 것들도 오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그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못 알아서 손해를 봐. 아직 손해는 안 봤는데 이거 잘못하면 손해 보는데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것이 화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잊지 못해서 오는 병 중에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강박증이라고 그러죠. 강박증. 예, 네. 여러 가지 강박증이 있습니다. 네. 자꾸 손을 씻어야 되는 강박. 정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뭐 어떤 상황은 안 맞닥뜨리게 한다던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강박적으로 싫어해. 이런 사람들 있죠. 있죠.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진 찍는 거 죽도록 싫어. 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사진만 찍으면 얼굴이 굳어. 이상해져요. 네네. 표정이. 그 강박증이거든요, 결국은. 네. 엘리베이터 같은 데 못 타. 왜? 폐쇄공포증. 네. 여기가 막혀 있고 이 안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는 거죠.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뭐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그게 상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가 거기라고 상상해봐. 바닷가라고. 안 되는 거지. 구름기가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게. 네. 근데 머릿속에 생각이 일로 뛰고 저로 뛰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원장님 이 심각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날뛰는 거거든요. 아, 내가 공부는 못했겠구나. 뭐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담배를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는 모든 병의 근원을 담배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놓고 돈을 벌려고 그러죠. 세금을 많이 땡기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 담배를 나쁜 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기원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담배의 효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소양 상화지기라는 것이 결국은 분열하면서 폭발하듯이 분열하면서 또 열을 내는 거잖아요. 네. 따뜻한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수 먹고 체한 경우. 그거 진짜 불치다. 그렇죠. 냉수 먹고 체한데 약이 없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불치란 얘기네. 그래도 침 한 방 먹고 낫겠네 했는데. 예. 네. 그럴 때도 담배가 약이다. 반대 기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절대 악이야. 이건 절대 선이야. 네. 우린 이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맞아?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네. 그렇게 해보는 노력이 네. 우리를 지혜롭게 할 거라는 거죠. 두통 중에 냉두통이라는 게 냉두통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차가운 거 갑자기 많이 먹고 머리가 막 아픈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냉두통에 들어가고요. 네. 이 정수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정수리? 예, 그걸 이제 네. 거름두통. 거름두통? 네네네. 근데 경락이 글로 흘러가진, 고름이고요? 따뜻하게 원적외선을 쪼여주듯이. 원적외선 램프를 딱 틀어가지고 이렇게 딱 쬐어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수소양 3초경을 잘 보해주면.
마치 원적외선을 대주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네. 그런 그 거름두통이 없어지는 거죠. 겨울바다에서 그 바위에 팍 찌인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무릎이 계속 시리고 아픈 거죠.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김원경 선생님이 침을 놓는데 네. 정말 황당하게 손에서 네. 이 수소양 삼초경은 손으로 지나가죠. 그렇죠. 수니까 그죠? 네. 손에서 수소양 삼초경을 쫙 보하시는 거예요. 침 2개로. 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갑자기 무릎이 따뜻해져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 침의 효과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진짜로 원적외선 램프를 대주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무릎으로 샥 와서 그 시큰시큰 시리고 차갑고 아픈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대박인데. 네. 이런 통증은 진통제로 안 낫거든요. 일반적인 진통제로 안 나서요. 네. 뭐요? 허리가 아픈 거는 냉각장치와 관련이 있구나. 차가운 것과 관련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팠다라는 거는 차가워졌다는 얘기예요. 몸이 차가워졌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 때는 기본적으로 찜질을 할 때는 온찜질을 해야 됩니다. 온찜질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온찜질이 아니고 냉찜질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냉찜질 하고 나면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요? 때는 발기부전도 있죠. 네. 양기가 부족하면 발기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하초가 부실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네. 근데 하초가 아랫부분 다가 하초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위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쳐더라도. 중초니까 거기가. 네. 하초, 허리 이하 다. 네. 그러니까 허리와 무릎이 약하고 시큰시큰거려. 네. 하초가 부실하고. 그러니까 한방은 생활이에요, 생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초가 부실해서. 네. 수소양 삼초경이 이렇게 따뜻한 빛 에너지로서 우리에게 온화함을 줄 수 있다. 라는 이 하나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뭐요? 있는지도 모르고 생긴 것도 모르고 실존하는지도 모르는 이 삼초라는 것이 수소양 삼초 경락이다라고 해서 우리 몸에 유주가 혈자리가 23개나 있습니다. 23개요? 네. 굉장히 짧은데. 짧은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팔에도 많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방면에 쓰임새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잘라서 오만 방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 수소양 삼초경으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좀 이렇게 좀 누그러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건강해지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네. 이 수소양 삼초경은 오행으로도 화고, 육기로도 소양 상화, 뜨거운 빛 에너지다.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관리하면 피부에서 빛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중초를 잘 다스려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피부 톤이 좋아지거나 페리스 힐튼, 네. 마릴린 몬로 다 피부가 좋군요. 네. 네. 걔네들 피부 좋죠. 네. 푼숙기가 있어도 좋다. 예쁘게 정말 이렇게 순진난만하게 천진난만하게 네. 웃는 얼굴. 네. 그런 얼굴은 섹시미를 자랑하는 여자들한테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얼굴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김한선? 김한선?